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서울 하늘은 찌뿌듯한 게 회색입니다. 아마 저녁에 밤에는 눈이라도 마치 펑펑 내릴 것 같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지인이 보니까 책 한 권을 저에게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군요. 보니까 이런 책입니다.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제가 1년 넘게 이 황태순 TV를 통해서 자유우파 또 보수의 어떻게 보면 부활,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다고 아마 평가해준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저에게 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을 지냈죠. 송희영 주필이 쓴 가짜 보수, 진짜 보수를 꼭 한번 읽어봐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정치 혐오의 시대. 보수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길. 우리는 가짜 보수주의 횡포에 수십 년을 시달렸다. 와닿는 듯 와닿지 않는 듯 좀 아리까리합니다. 뒤에 보니까 상대도 이 부분은 또 공감할 수가 있어요. 무능, 부패, 내분, 지도력 상실. 한국의 보수는 왜 혐오의 대상이 되었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짜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의 시계는 때로는 멈춰서 있고 심지어 사회의 시계와는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했다. 보수의 고장난 시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이 다시 시계를 맞추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세계 속의 위치를 가늠하고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측정해야 한다. 현실 파악에 실패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보수의 해묵은 이미지부터 씻어내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만한 새로운 국가 설계도를 내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말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꼭꼭꼭 집어서 읽어보았는데, 물론 이제 송희영 주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서 38년 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정치부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장을 지냈고 편집국장 지냈고 주필을 지냈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에 박근혜 당시 이제 2016년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가 충돌하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는, 보수 정권의 역사는 조선일보와 보수 정당의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조선일보가 반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출범하자마자 조선일보하고 각을 세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선일보는 김영삼 YS 정권 5년 동안 굉장히 당시 김영삼 정부와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DJ 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DJ 정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서 보수 언론의 가장 앞장선 대표적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다음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3사의 사주들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보수 언론과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조선일보하고 당시 정권하고는 그렇게 껄끄러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정부와는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하다 못해 아주 거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겨레보다 조선일보를 더 미워했고, 또 조선일보도 이런 게 있었겠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지난 한 30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거의 30년을 갖다가 보수의 대표 언론인 조선일보가 항상 보수 정권을 갖다가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론과 어떻게 보면 계속 마찰 빚고 충돌하고 때로는 지청구하는 권력에 대해서 때로는 맞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그 건도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조선일보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결국은 또 송희영 주필도 보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주필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뭐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그 세월이 벌써 3년하고도 반이 지났네요. 3년 반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또 감옥에 가시고 그 이후에 대선을 거쳐서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좀 못하다 보니까 요즘 특히 조국 사태 그 언저리 즈음하면서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보면은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희영 주필이 쓴 이 가짜 보수, 진짜 보수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왜냐니까 또 혹자든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 송희영이 그 친구가 보면 주필로 있었을 때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는 통에 결국은 저 적들만 좋은 일 시켜준 것 아니냐. 뭐 그거는 분명 그 당시에 그런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송희영 주필 또한 뭐 38년 기자 생활을 갖다 하면서 본인도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되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회한이 남고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 보수 정부가 좌파 정부로 넘어가는데 본인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회생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뭐 본인이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좌표들을 갖다가 설정하고 또 우리가 반성할 부분, 성찰할 부분은 성찰하는 가운데 미래를 갖다 향한 새로운 뭐 이정표랄까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장은 가짜 보수의 탄생과 몰락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신데렐라의 비극, 닮은 듯 닮지 않은 한국형 보수와 진보, 가짜 보수들의 자기 파괴적 역사. 여기에서 이제 송희영 주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중산층은 독재, 장기 집권, 인권 유린을 인내하며 국가 보수주의를 유지해주던 기둥이었다. 그런데 그 기둥이 IMF 위기로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그 철석 같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1세대 국가 보수주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장 가서는 한국 정치 괴멸의 주역들, 가짜 보수의 오적, 뭐 오적하니까 옛날 그 김지하 선생이 생각나는군요. 정치 공작의 총본산 국정원, 권력의 사냥개 검찰, 친박 왕국의 꿈을 꾸었던 친박 세력들, 권력 붕괴의 지뢰밭 재벌, 탄핵의 불씨를 던진 악동, 관료. 이렇게 이제 오적을 적고 여기에 보면 그 송주필은 보면은 이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아주 아픈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수 정권의 검찰은 법치의 칼을 국민 인권과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5년짜리 정권 보호에 풀 가동했다.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쓰셨는데 저는 사실은 한국 정치 괴멸의 주역은 가짜 보수의 오적에 사실은 언론, 육적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도 있지만은 뭐 진보 언론, 뭐 한겨레 경향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언론이 보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를 좀 괴멸시키는 데 나름대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3장 왜 어떻게 무너졌는가? 가짜 보수의 10대 실패 해갖고 10가지 사례를 갖다가 적었어요.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양극화를 부추기다. 미디어와 여론의 변화를 놓치다. 여성 혐오 집단을 자처하다. 인간의 약점을 야비하게 후벼파다.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들을 편가르다. 닥치고 반공에 집착하다.
IMF 이후 고정 지지층의 몰락을 무시하다. 친미, 친중, 반인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다. 엉터리 대처리즘을 흉내내다. 반듯한 역사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송희영 주필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공동체 안정을 위해 2등 국민을 보듬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어야만 했다. 2등 국민이 거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2등 국민이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알았어야만 했다. 보수 진영은 2등 국민에게 불평등을 운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참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주필은 이 책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보수의 조건을 갖다가 5가지로 꼽고 있어요. 첫째, 국가 보수주의에서 국민 보수주의로 이동해야 된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 보수의 대표 선수는 아니다 하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정당의 상정 비법이라든가 보수 진영을 결집한 새로운 허브가 필요하다. 재벌 총수,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어떤 보수주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보수 정권이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반공, 친미, 친재벌, 성장 등 3대 노선은 풍요로운 삶과 평화로운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선택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수단을 갖다가 목표로 착각하는 가운데 결국은 보수주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고 국민들로부터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보수, 지금도 보면은 광화문에서 또 보면 여의도에서 어떤 보수의 어떤 재건과 부활을 외치면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질타하고 있는 이분들도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다시 체계적인 어떤 이념적 무장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필요한 진짜 보수의 조건을 갖다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송주필의 이 가짜 보수, 진짜 보수, 가짜 보수의 마지막 장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보수 재건축의 기회, 보수주의 인간관과 국가관에 충실하라, 진영 대결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라, 30년 장기 플랜을 세우라. 이걸 보면서 마지막 예전에 2010년경에 당시 보면 오마이뉴스 오연호 저 대표하고 조국 서울대 교수하고 진보 집권 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그 책이 생각나는군요. 저도 그 당시 읽어봤습니다만 그 책을 갖다 쓴 이후에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물론 1차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집요하게 자기네 그림을 밀고 나간 끝에 2016년 총선에서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보수 우파의 내분이 어떤 그런 빌미를 주었습니다만은 저들에게 일당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국회의장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 다음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든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보면 단순히 지금 그동안 눌려있다가 울뚝하는 마음에 이제 조국을 비롯한 또 백원을 비롯한 너희들이 실수가 나오니까 흔한 얘기로 손님 실수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때려 엎겠다. 때려 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렇게 때려 엎으면 또 저들이 또 욕심합니다. 우리가 정말 체계적인 어떤 정신 무장과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이번에 내년의 총선 2022년의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어떤 체력에 또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체질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진보와 달리 보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혐오 시대 보수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길,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 송희영 주필 글을 갖다가 저도 아까 필요한 부분만 띄엄띄엄 읽어봤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읽어볼 생각입니다. 주말이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좋은 책 봐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